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에서 5.25%에서 5.25에서 5.50%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조건 강화로 고용과 경제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책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 긴축 및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인도네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며 자본 유출 위험과 루피아 환율 약세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조코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청두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조코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함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국가 현대화와 민족 부흥의 길에서 양국은 이념이 고도로 일치하고 서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마음이 맞는 동지이자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며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 신뢰를 갖고 1대1로의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개통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마지막 건설을 완성하고 인도네시아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해 시 주석의 발리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시 주석의 글로벌 안보 구상과 세계 문명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과 투자, 해양어업, 식량안보,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격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중국에 대한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출, 환경 및 보건 분야 공동 연구 개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건설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양자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쏠렸던 중국 자본이 신흥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때 공격적인 빅딜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차이나머니가 자원부국인 동남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제재 확산 등 지정학적 긴장을 피하면서 자원 패권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주요 7개국에서 진행한 인수합병은 2016년 120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중국 기업들은 전체 해외 투자 금액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40억 달러를 주요 7개국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의 18%인 74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에 큰 손으로 부상했던 중국은 지난 2016년 자본 유출과 기업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한 정부의 자본 통제로 서서히 해외 투자를 줄여왔습니다. 특히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중국 자본에 대한 서방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차이나머니의 서방국 이탈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은 대신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동남아에 공장을 세우거나 남미의 광산을 사는 데 돈을 쓰고 있다면서 신흥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지난해 아시아, 남미, 중동에 총 24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매장량 1위인 인도네시아가 17%를 차지하며 차이나머니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엘니뇨로 인한 폭염에 시달리면서 식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쌀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식량청은 현재 쌀 비축량이 75만 톤에 불과하다며 안전 기준치인 120만 톤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쌀이 부족한 것은 엘니뇨로 인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상기후지질청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2019년 이후 가장 심각한 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과 9월에는 건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월 강수량이 20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쌀을 생산하려면 최소 월 강수량이 200mm가 필요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종자은행 및 기술협회 회장은 물 공급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쌀 생산량은 당초 목표보다 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농민들이 건기를 대비해 쌀 대신 상대적으로 물이 덜 필요한 옥수수나 양배추 등 다른 작 재배로 전환하는 것도 쌀 부족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파기 선언 등으로 곡물과 비료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쌀 생산 차질과 함께 식량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이 부족해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쌀 2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건기가 심해 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가 최근 백미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고 베트남도 쌀 수출량을 올해 710만 톤에서 2030년까지 400만 톤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쌀 수입선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곡물협회 회장은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 다른 쌀 수출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뻐르타미나의 해운자 회사 뻐르타미나 인터내셔널 시핑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항 선박 146척의 동력원으로 바이오 디젤 연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뻐르타미나 인터내셔널 시핑의 요키 사장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과 용선은 바이오 디젤 연료를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과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뻐르타미나 인터내셔널 시핑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액체 연료와 가스 연료가 모두 운행 가능한 듀얼 퓨얼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형 LPG 탱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유 황연료유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요키 사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2,000톤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뻐르타미나 인터내셔널 시핑은 최근 중동 지사를 통해 4척의 선박을 글로벌 기업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을 통해 뻐르타미나 인터내셔널 시핑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트위터의 새 도메인인 X.com이 이전에 음란물 및 도박과 같은 불법 사이트로 사용된 적이 있어 접속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트위터의 주요 시장 중 한 곳으로 사용자가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정보홍보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트위터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와 대화를 나눴고 트위터는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의 서한을 받은 뒤 도메인 접속 허용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성인물 웹사이트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며 TV나 영화 속 장면도 엄격하게 검열합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접속이 차단됐던 적이 있으며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역시 2018년 접속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이버 정책 분석가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모욕적이거나 범죄에 연루됐거나 사회적 화합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다며 기존의 트위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X.com이 트위터의 도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접속 차단을 풀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3일 트위터 로고를 파랑새에서 X로 변경하였으며 트위터의 도메인도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의 도메인인 X.com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공연 브랜드 SM 타운 라이브 2023이 자카르타에서 개최됩니다. 해당 콘서트는 오는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어 K-팝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2012년 이후 약 11년 만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SM 타운 라이브 오프라인 공연으로 올해가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양국 간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활발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동방신기부터 슈퍼주니어, 레드벨벳, NCT 127, NCT 드림, 웨이브이, 에스파를 비롯해 9월 데뷔 예정인 신인 남자 그룹까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또한 SM타운 라이브 2023은 KB국민은행이 타이틀 스폰서,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부코핀은행이 현지 후원사로 참여합니다. 한편 2008년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어 온 SM타운 라이브는 지난해 8월 3년 만에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을 진행, 3회 공연 모두 시야 제한서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총 15만 관객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